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드는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로 제목은 밤의 기숙사야.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어. 기숙사는 넉넉하고 편안했지만 한 가지 으스스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 바로 기숙사의 408호실에 대한 이야기였지. 이 408호실은 다른 방과 다르게 항상 비어 있었어. 1학년 때 처음 기숙사에 입실했을 때부터 늘 그 방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지. 누군가가 물어봐도 관리실에서는 그저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고만 할 뿐이었어. 어느 날 밤이었어. 공부를 마친 늦은 시간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들었어. 지나치던 408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 평소에는 꽉 잠겨 있던 방이었기에 호기심이 발동했어.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에 끌리듯 나는 그 문을 살며시 밀었지.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평범해 보였어. 오래된 사물함과 낡은 침대,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하지만 그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었어. 얼핏 보기엔 그냥 오래된 거울처럼 보였지만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심장이 철렁했어. 곧바로 방을 나와 문을 닫으려는데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깜짝 놀라서 다시 거울을 보니 내 모습 뒤에 흐릿한 실루엣이 서 있는 거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하얘졌어. 문을 쾅 닫고 기숙사 방으로 뛰어갔지. 방에 도착해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다가 혹시 꿈을 꾼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만큼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거든. 다음 날 나는 408호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 도서관에서 오래된 학교, 영감과 기록들을 찾아보았지.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드디어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찾아냈어. 20년 전 408호실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야. 실종 당시 그 여학생은 자신의 방 안에서 자살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어. 그 이후로 나는 408호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 그날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것이었지. 소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가끔 밤이 되면 그 방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 아무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 이야기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어. 그리고 때때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거울 속 실루엣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소름 돋게 만들어. 그 방은 아직도 기숙사 복도의 끝에 있을까? 그곳에는 아직도 거울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청울리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검의 숲이라 불리는 마을 바깥 깊은 숲속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숲은 수백 년 전 한 무사의 저주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왕에게 반역죄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죽기 전 청검이라 불리던 자신의 검에 모든 원한과 미련을 담아 숲에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청검의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 마을로 전근 온 한 젊은 교사 민재는 이곳의 풍경이 마음에 들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검의 숲을 발견하게 되었고 깊은 호기심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고요한 분위기는 오히려 평온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낀 민재는 돌아가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서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공포를 느낀 민재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길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민재를 유혹하듯 움직였고 그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빛을 따라가던 민재는 마침내 낡고 쓰러져가는 작은 신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사 앞에는 오래된 검과 수많은 유골이 흩어져 있었고 그곳은 마치 금방이라도 전투가 벌어질 것처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에 휩싸인 민재는 급히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마음에 빠르게 돌아서려는 순간 발이 무언가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쓰러지면서 그는 자신이 밟고 지나간 것이 인간의 해골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이미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유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그 공포에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로 서서히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오랜 시간 저주에 갇혀 온갖 원한을 품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옛날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중얼거리며 민재에게 다가왔고 그는 자신이 숲에 왜 끌려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까요? 그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느껴졌던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재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졌었고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선 마을 사람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기절해 있는 민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의 기억을 꿈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기억 속에는 청검의 숲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청검의 숲에 대해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주민들도 다시는 그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며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감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숲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무사의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꿈속에서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깊은 밤 청검의 숲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그 무사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지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글은 기묘한 초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지우는 그 글을 클릭했고 긴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영수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주 전 영수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친구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듯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우리 캠핑 떠나자 라는 제안을 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영수는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영수와 친구들은 단골 캠핑장 대신 새로운 곳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숲을 택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캠핑장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폐가에 얽힌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중 하나는 마을 주민들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집이었다는 것이다. 다들 흔한 도시괴담 정도로 여기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캠핑날 친구들은 한심한 GPS의 안내를 따라 산길을 헤매다 해가 거의 질 무렵에야 캠핑장에 도착했다. 가을이라 어둠이 빨리 찾아왔고 숲속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영수는 호기심에 그 폐가를 직접 가보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결국 영수를 따라 몇 걸음 걸음을 내딛었다. 손전등 불빛에 길을 의지하며 낡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요한 숲속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까맣고 무시무시한 낙서들이 그려져 있었다. 영수와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폐가 안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한 방에 들어서니 그곳엔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누리끼리한 빛깔이 더욱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꽉 찬 정적을 깨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의도적으로 낸 것 같은 노크 소리였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너무 명확했다. 한 친구가 두려움에 떨며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할 수 없이 모든 친구들이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난 쪽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다. 소리가 난 문은 낡고 썩은 문이었다. 문을 열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얼어붙은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외로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품고 있었다.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미소로 변하더니 섬뜩한 목소리로 그럼 이제 나와 놀아줄 거니? 라고 물었다. 공포에 질린 채 나무 뒤로 도망친 친구들. 하지만 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 방 다시 한번 모두가 방 안을 엿보았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어두운 방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영수는 침착하게 무언가를 결정한 듯 말했다. 우리는 이 방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레 다른 출구를 찾아 폐가를 뒤지던 그들은 드디어 두 번째 출구를 발견하고 서둘러 탈출했다. 캠핑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산책의 여파로 모두 탈진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 방이 나여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저녁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며 각각 돌아갔다. 그 후 친구들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 영수는 인터넷에 그날의 경험을 체험담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을 안고 지내야 했다. 그 폐가는 정말로 유령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지우는 글을 읽고 나서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공포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같은 장소를 탐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겼다. 겁도 많으면서 호기심도 많은 지우는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 글쓴이의 용기를 평가했다. 언젠가 자신도 그런 기묘한 경험을 해볼 날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안으면서